한 기밀 정보원이 지난 2020년에 그것도 2020년 여름입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 있기 바로 몇 달 전이었죠. 그때 중국 공산당이 조 바이든을 위해서 그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이 그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수만 건의 사기 우편 투표를 제조하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미국으로 운송하고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기밀정보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걸 FBI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밀을 접수를 한 거죠. 그러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 저스터 뉴스에서 오늘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 연방기관에 배포된 미공개 정보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어제 캐시 파텔 이 FBI 국장이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한테 보낸 2건의 보고서 중에 하나다. 그런데 2020년 8월 24일 미국 정보기관에 확인되지 않은 권고로 발송됐다가 FBI가 그 정보원을 재면담하길 원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그 정보를 회수해버렸다라고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수라는 것은 리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보가 접수가 됐다가 다시 빼가가지고 없애버린 겁니다. 메모에 따르면 이 회수 공문은 스파이 기관의 원본 정부 메모를 지우거나 삭제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없애버려라. 그 제보는 없애버려라. 이렇게 한 거죠. 이 회수된 공문,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보원을 다시 인터뷰하기 위해 회수됐다. 수신자는 원본 보고서의 모든 사본을 폐기하고 모든 컴퓨터에서 원본 보고서를 제거해야 한다. 아니 어렵게 이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증거를 제보를 해준 것인데 그 내용을 전부 다 폐기하고 원본을 다 없애버려라, 파기해버려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었던 겁니다. 2020년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때였는데 그런데 조 바이든을 돕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들춰내지는 않고 오히려 덮어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미군 세관국경보호국이 2020년 7월 말 홍콩과 중국에서 주로 중서부 격전지주들로 가는 길에 중서부 격전지주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은 뭐 애리조나 같은 곳들, 거기는 약간 남부 쪽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리고 무슨 다코다라든가, 네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서부 격전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곳으로 가는 길에 단속을 했는데요. 가짜 운전면허증 19,888장을 압수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CBP에서 나온 보고입니다. 19,888장, 거의 2만 장이죠. 그러니까 2만 장의 가짜 운전면허증. 근데 그것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유권자 등록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가짜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운전면허증에 운전자 면허증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번호, 그 소셜 번호, 이름 해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으면은 유권자 등록을 막 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편 투표를 막 하는 겁니다. 유권자 등록 해놔가지고. 이야, 이게 2020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FBI 정보 게시판의 제목에는 중국 정부가 2020년 8월 말 미국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을 위한 수만 건의 허위 우편 투표를 생성하기 위해서 미국 내 중국 동조자들에게 사기성 미국 운전면허증을 제작 및 수출하라는 그러한 잠재적 성격이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었다. 이 가짜 운전면허증을 어디에서 만드느냐? 중국에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오는 겁니다. 이 정보 보고서는 확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확증된 것으로 간주가 됐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삭제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 자, 로우 인텔리전스라고 그랬어요. 러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하면은 원시 정보, 그러니까 지금 날 정보입니다. 날 정보. 확인이 좀 필요한, 그렇다더라 수준의 카더라 통신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것, 그리고 제보자가 비교적 새롭고 확증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 제보자 자체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기관에서 활동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1년이 안 된 인물이었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하위 출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수한 정보다라는 언급도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발을 한 사람이 정보를 제보한 그 정보원이 본인이 직접 찾아낸 정보가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다라고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의 신뢰성은 확인 절차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상당히 그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럴듯한 정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정보를 갖다가 삭제해버려라 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해당 보고서는 다른 기관의 경고, 이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평가된 정보가 아닌 정보 보고서다라고 아예 경고까지 붙어 있었다. 이게 이제 저스터 뉴스에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제보자의 주장의 한 가지 측면, 즉 위조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가 미국인의 틱톡 계정에서 수집됐다라는 점도 이것도 지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틱톡 계정을 만들 때 개인의 주소 정보는 유효한 입력 항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미국 주소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 당시 보고서에는 틱톡이 어느 정도까지 미국 국민들의 개인 사생활 정보를 훔쳐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그랬던 거였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셀폰 안에다가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요, 그 셀폰에 원래 내가 허가해 준 정보만 그 앱이 접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셀폰 안에는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허락해 준 것만 그 프로그램이 딱 가져갈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그거를 바꿔버리면 그러면은 내 셀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가끔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소재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셀폰이 혼자 지가 탁 켜져가지고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 셀폰을 통해서 나를 누군가가 감시하게 하는 뭐 이런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영화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뭐 실제 현실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터부시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틱톡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미 트럼프 행정부들은 과거에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이거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과 이거를 논란 삼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슈로 했을 때 지금 중국과 생기는 마찰 문제, 그것을 또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뿐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틱톡 사용하지 마셔라라고 정부기관에서 전부 다 통제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틱톡을 사용했더니 거기에 개인정보가 다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 공산당이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지금 2만 개 가짜 운전면허증 만든 것 중에 하나 샘플입니다. 이게 하나를 이렇게 지금 예로 들어서 이것을 지금 CBP가 이걸 적발을 했다라고 발표한 그 발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아주 진짜처럼 만들어서 보냅니다. 와. 미국 정부는요, 그 이후에 운전면허증을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게, 무슨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 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위조 방지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되어져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 발행되는 운전면허증은 그게 조금 약합니다. 위조 방지 시스템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가짜 운전면허증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가짜 우편 투표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이 됐다. 적발된 게 2만 건이지 적발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벌어졌는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FBI 게시판은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편투표의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증가를 악용하려는 외국 세력에 의해서 미국의 선거가 사기당하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단서로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상당히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저스트뉴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8월 말 중국 정부가 대량의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제작해서 비밀리에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동조하는 수만 명의 중국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민주당 조 바이든에게 투표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써 있는 말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중국 유학생들, 투표권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수백만 개의 틱톡 계정에서 이름, 신분증, 주소 등 미국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실제 미국인의 정보를 사용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었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에는 미국 시민의 실제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소셜번호죠. 소셜번호와 실제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적발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중국은 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수만 건의 우편 투표를 조작할 계획이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스트뉴스가 어제 저녁에 이 정보 게시판의 존재를 보도했더니 오늘 그레슬리 상원 의원이 파텔 FBI 국장한테 메모의 정황을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누가 왜 그렇게 보고했던 것을 없애려고 했는지 그것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레슬리 상원 의원실에서 낸 성명을 보면은요, 이 문서는 FBI가 완전히 조사해야 할 심각한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레슬리 의원은 그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FBI에 추가 문서를 요청하고 있다. 문서가 회수된 이유와 회수한 사람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미국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FBI가 실사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레슬리 의원실에서 나온 성명입니다. 파텔 국장은 어제 저녁에 저스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정보 보고서와 이 회수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국장은 그레슬리 위원장의 감독 업무와 파트너십 덕분에 FBI는 계속해서 전례 없는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레슬리 위원장이 요청한 문서를 확보했으며 이미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2020년 미국 선거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혐의가 자세히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조해 우편투표 사기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배송하려 했다라는 계획에 대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혐의는 입증됐지만 갑자기 회수돼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2020년 부정선거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였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운전면허증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틱톡을 통해서 정보를 빼가지고 중국에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가서 다시 미국에 보내가지고 친중파들한테 그것 정보들을 나눠주고 유권자 등록을 시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투표를 하게 했던 이러한 작전들이라 이러한 작전까지 할 줄이야 설마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많이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선량한 중국인들만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 땅에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 5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유학생으로든 혹은 뭐 방문 교수로든 혹은 연구원으로든 혹은 산학협력이라 뭐 이런 거든 뭐든 간에 뭐 한 5만 명 이상의 지금 중국 공산당원이 들어와 있다. 한국도 만만치 않죠. 결국 이 사람들이 당에서 지령을 하면 그 지령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냥 일반인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 스파이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 간단한 일 아닙니까? 가짜 운전면허증 하나 쥐어주고 유권자 등록해서 투표 좀 해라.